자, 오늘은 언어의 특성을 알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언어라는 것, 언어는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것일까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뭐냐면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어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언어가 있겠죠. 우리나라 민족이 쓰는 언어가 있을 것이고요.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을 거고, 아랍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을 것이고, 일본 사람이 쓰는 언어, 중국 사람이 쓰는 언어,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텐데요. 그 언어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요. 음성 언어가 있는 언어, 모든 민족은 음성 언어는 있겠죠. 그러나 문자가 없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한 상태에서 음성이니까 뭐를 이용할까요? 음성. 그렇죠. 소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요. 보조 수단으로는 표정이나 몸짓, 억양, 어조 등이 있어요. 표정이나 몸짓은 소리를 이용한 건 아니죠. 소리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어, 언어의 보조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나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화난 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얼굴로 화난 표정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엄마가 많이 화가 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언어인데요. 그런 언어는 비언어라고 합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죠. 어머니의 화난 표정을 못 읽고 잘못 까불었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억양이나 어조. 이거는 사람의 음성 기관을 이용하긴 하죠. 억양은 높낮이죠. 그 다음에 어조는 뭐 경쾌한 리듬의 언어라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억양이나 어조 같은 거는 반언어가 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의 보조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한다는 것이 음성 언어의 특징이고요. 그럼 문자 언어는 글자 그대로 뭐를 말합니까? 뭐로? 그렇죠. 문자로 기록하여 전달하고 문자니까 당연히 시각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보면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문자 언어예요. 소리라는 것은 한번 내뱉고 나서 그것을 정정하려면 내가 잘못 얘기했어 하고 다시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전달할 때 여러분 편지 써봤죠? 편지를 쓸 때 쓰고 지우고 하는 건 왜예요? 자기가 전달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정을 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문자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우리가 구별을 해봤는데요. 언어의 특성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본질,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언어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언어의 특성 중에서 자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에는 5가지가 있어요. 자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 있고, 규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의, 여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창조성, 그 다음에 여기 언어의 역사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뭐가 없다. 필연성이 없다. 자, 자의성이 뜻이 뭐냐? 필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필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그러면 내용과 형식이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종자신물의 번식 기간을 나타내는 요거를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소리,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종자신물의 번식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꽃이라고 합니다. 꽃이라고 읽는 요거, 또 문자로 이렇게 쓰는 거, 요거는 소리니까 음성 언어죠. 그 다음에 요건 표기니까 문자 언어예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 형식입니다. 즉, 뜻을 표기 위해서 소리와 표기를 정한 것일 뿐 필수적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종자식물의 번식기관인 이 뜻을 한마디로 뭐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겠어요. 이건 뭐예요? 요런 이미지. 요렇게 요 이미지를 갖다가 뜻이라고 하고요. 한국 사람만 이걸 뭐라고 읽느냐면 꽃이라고 읽고 요렇게 표기하죠. 만약에 이것이 필연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렇게 읽거나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냐? 자, 여기 보세요. 꽃.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형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런 이미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용이라고 했죠. 바로 같은 대상의 뜻이라고 해도 언어마다 그것을 발음하는 소리나 글자를 다른 말로 하면 문자가 되겠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꽃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읽고요. 중국은 요런 문자를 가지고 있죠. 중국 한자. 그 다음에 이건 중국말로 화. 일본에서는 요렇게 쓰고 읽기는 하나라고 씁니다. 미국은 요렇게 쓰고 이거 문자 언어죠. 읽기는 플라워. 결국은 요런 꽃이라는 내용을 요렇게 형식을 여러 가지 형식,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어느 나라나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로 발음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그래서 요거를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두 사람의 대화를 보시면 얘가 머릿속으로 종자식물의 번식기간이 뭐야 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얘를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인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꽃이라고 합니다. 물론 쓰기는 이렇게 쓰겠죠. 그럼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 사람은 이렇게 꽃 화자를 쓰겠죠. 자,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꽃을 갖다가 하나라고 하겠죠. 그런데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플라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결국은 이 관계는 뭐냐? 필연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필연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거는 뭡니까? 사과죠. 사과. 한국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과라고 읽죠. 그러나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걸 애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이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
그리고 내용이라 그랬죠. 종자식물의 번식기관인 요 내용을 자, 한국 사람은 꽃, 중국 사람은 파 쓰기 이렇게 쓰고요. 자, 미국 사람은 뭐라고 하냐? flower.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은 하나. 바로 요런 것이 뭐냐면 형식이죠. 형식. 자,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요거를 언어의 특성 중에서 뭐라고 하느냐?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의사소통과 언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언어의 특성 중에서 자의성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